안녕하세요. 예. 예. 자, 취득세.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세법 시간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동영상. 아, 예, 예. 자,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관련이잖아. 그죠? 부동산은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그죠? 집을 하나 샀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판다, 그죠? 이랬을 때 우리 취득했을 때 관련 세금, 그죠? 취득세. 보유 당시에 이때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죠? 세금 내세요, 그죠? 요래 내는 세금이 뭐죠? 재산세.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뭐 줄여서 우리가 그냥 양도세라 합시다. 양도소득세. 우리 이제 하는 세법 과목 요 핵심이 세 개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요 이제 조금 이제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6억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 6억 초과분. 우리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의 가액이 10억짜리다. 주택. 예. 10억짜리면은 요 6억까지. 6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6억 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종부세. 그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게 이제 같은 재산세인데 명칭을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죠? 요 부분 종부세가 있고. 여기 이제 다죠, 그죠? 예. 요 등록세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거. 핵심 이거죠,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다, 그죠? 이런 세무에서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항상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과세 요건 4가지. 첫째, 뭐죠? 그렇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누가 내죠? 예? 취득한 사람. 등록세는 등록하는 사람. 그죠?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요 과세 대상은 법으로 다 열거되어 있죠. 그죠? 열거. 그 취득세,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은 세금 내야 되느냐. 재산세, 양도세, 여기 각각 다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과세 대상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 내야 되죠, 그죠? 부동산. 그 부동산은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 내고, 양도세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우리가 샀다, 그죠? 1억짜리 샀다가, 오늘 1억 5천에 팔았다. 그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럼 요 1억에 샀다,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이 무슨 세죠? 취득세. 그 1억짜리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는 세금이 재산세. 그죠? 1억 5천에 팔았으면 요 5천만 원 남았죠? 여기 내는 세금이 무슨 세죠? 양도세. 그죠? 요 1억짜리 샀으면은 여기다 내는 세금 취득세. 요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그죠? 팔았을 때 요 차익 남았죠? 여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알죠? 요걸 뭐라 부르죠? 1억. 여기 취득가액이죠? 요 취득가액을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 하죠? 예? 요 1억, 요 5천만 원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과세 표준. 예. 요걸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1억을. 과세 표준. 그죠. 과세 표준. 이렇게. 요걸 1억 과세 표준. 요걸 뭐라 하죠? 세율. 요 4가지. 요 4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 이랍니다. 그죠? 자, 읽어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거 중심으로 우리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취득세 들어갔었죠?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예, 취득세 부분. 예, 오늘은 이제 취득세 자, 다시 한 번 더, 요 취득세에 대한 개요를 제가, 다시, 지난 시간처럼 다시 한 번 더 복수 한번 합시다. 취득세라는 거는 부동산 등을, 요걸 취득했다.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죠? 요걸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요걸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요 취득했을 때 취득의 형태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요걸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매매로 취득하는 걸 뭐라 하죠? 성계 취득. 그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있죠. 요걸 우리는 의제 취득이다. 요렇게 취득한 사람.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이 사람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납세 의무자는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죠?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죠. 그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응?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요 세금은, 그죠? 항상 요겁니다. 요 1억에다가 세율 곱한 거, 요걸 뭐라 했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죠? 그 취득세는 그 과표, 과세 표준, 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요게 취득세, 그죠? 이 세금을 요 취득한 납세 의무자가 요거는 취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60일 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그죠? 60일 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한다. 요게 취득세 개요잖아.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죠? 여기 취득세 개요. 그럼 이때 요 취득세에 대한 요 특징. 물론 이제 요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죠? 지방세. 요는 지방세로서 서울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세다. 그죠? 또 이 세금은 보통세죠. 그죠? 예, 어떤 우리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다. 예, 그리고 요거는 보유세가 아니죠. 유통단계에서 과세야 된다. 그죠? 유통세금.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그죠? 요 능력에 응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응능과세, 응능세 이런 표현합니다. 또 요거는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그죠? 물세. 요거는 물건 소재지 과세. 물세다. 이게 이제 특징. 요게 이제 우리, 그죠? 취득세. 요 세금을 60일 내에 세금 납부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가산세다. 그죠? 요 가산세가, 이 가산세는 구분됩니다.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고, 요게 무신고 있죠?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20%. 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그죠? 과손은 몇 프로? 10%. 요 무신고나 과손인데 이게 불법, 부정한 행위다. 정말해서 이걸 내가 묶어서 우리가 부당행위라 이랍니다. 거짓 신고라든가 이런 부당행위. 요거 몇 프로? 40%. 42죠. 그죠? 납부를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0.03. 요거는 하루에 0.03. 부터 나간다. 여기 가산세. 그죠? 그럼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죠? 요 부동산 등 요거는 우리 말하면 취득세,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대상.
요거 이제 취득의 형태, 취득의 모양, 원시가 있다. 요 원시라는 거는 최초 취득하는 거,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성계하면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의제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원시하면은 대표가 뭐라 그랬죠? 신축. 그렇죠. 신축. 성계하면은 뭐죠? 매매. 예. 의제하면은 정축. 이렇게 대표적인 거잖아. 그죠? 신축, 매매, 정축. 요게 이제 원시, 성계, 정축, 의제다. 요래 알면 뭐 간단하잖아. 그죠? 물론 여기에 보면은 매매 나오면은 매매하고 항상 두 개 따라 나오죠. 그죠? 매매하면 뭐가 있다?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 예? 두 개. 하나 뭐죠? 그렇죠. 교환. 또 하나. 그렇죠. 현물 출자. 요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예, 같은 거잖아. 그죠? 요 대가를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요 표현이 달라지는 거지. 결국 내용이 같은 거다. 그죠? 요거 매매가 있고 성계취득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뭐죠? 상속. 상속. 그 상속 나오면은 또 살아 생전에 받으면은 정려.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는 기부. 그죠? 요런 거. 요거는 무상. 요거는 뭐죠? 유상. 그죠? 이게 성계취득이다. 그죠? 성계. 요 과세대상, 우리 요 과세대상은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거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뭐가 있죠? 토지 건축물 있죠? 요 부동산. 또 뭐 있죠? 토지 건축물, 예? 차, 기, 항, 또 선박, 그죠? 차기항, 선박, 또 광어, 그렇죠. 그리고 임목, 그리고 회원권 있죠? 골, 콘, 종, 성, 요 회원권, 요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이렇게. 자, 같이 요거 뭐라 했죠?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요거 나무. 요거는 골프장,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요트 회원권, 요런 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이때 요거 보세요. 그럼 건축물을 우리가 하나 지었다, 원시잖아. 그죠?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게 뭐가 있죠?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매립, 간척. 토지를 우리가 매립이나 간척을 함으로써 원시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요것도 차량이나 기계를 만들죠. 그죠? 차량을 만들었다. 뭐라 하죠? 제조. 항공기를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조립. 선박을 만드는 거 건조. 요런 이제 광업권, 어업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허가. 광업권, 어업권은 어떠한 그죠? 주무관청에서 우리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인가 받는 걸 뭐라 하죠? 출원. 그렇죠. 출원. 그리고 요거 우리가 점유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거 되는 거 있죠. 그죠? 무슨 취득? 그렇죠. 시효취득. 그죠? 민법상 우리 시효취득. 요게 원시입니다. 원시. 그리고 내가 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요 밭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요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다. 밭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보니까 요 밭에 말하자면은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었는데 요 대지가 되고 나니까 130원이 됐더라. 금액이 올랐죠. 그죠? 요 증가한 부분 요거 취득세 내세요. 그죠? 요게 바로 취득, 요걸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는 거, 그거 취득으로 간주해서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죠? 요거 비슷한 말이 있죠. 그죠? 무슨 변경? 그렇죠. 종류 변경. 종류를 바꿨다. 그죠? 화물 운송용 선박을 승객, 운송용 선박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다. 요런 거 세금 내세요.
요거는 전부 그 정가액이 있으면 요 정가한 금액에 대해서 요걸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요거 정가한 금액 요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죠? 뭐가 있었죠? 과점주주. 이 사람은 몇 프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50% 초과. 그죠? 이 사람이 과점주주다. 그죠? 요거, 취득의 형태. 요거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과세 대상. 그죠? 취득의 모양, 알았다. 다음, 이제, 납세의무자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자 맞죠? 그죠? 요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여기 세 사람 있습니다. 그죠?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이거 외워야 되잖아. 하나,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렇죠. 승계취득자. 조합원. 그죠? 딱 세 사람. 그래서 이거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건물주를 말한다. 그죠? 건물주. 또 한 사람은 승계취득자. 요 승계취득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주택조합일 때는 주택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 세금 낸다. 조합원. 이 경우에 이제 이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 주인이 다르다. 그죠? 세금 누가 부과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에게 과세하겠다. 승계취득자와 원시취득자. 만드는 사람.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 샀는 사람이 다르죠. 그죠? 그럼 만드는 사람하고 승계취득, 이 사람은 실수요자. 이 사람은 제조한 사람.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계취득자다. 그죠? 또 여기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 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슷하잖아. 그죠? 조합원, 조합주택.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죠? 과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등도 많이 나왔잖아. 그죠?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인이 세금 내야 되고,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다. 다음에 이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죠? 예? 요거잖아. 요거. 취득가액. 그죠? 취득가액. 예. 그 취득한 가액이 과표다. 그죠? 요거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하는 거는 그 물건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 10억 주고 샀으면 10억에 신고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니까 최소치를 정해놨다. 그게 뭐라 그랬죠?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기억나죠? 그죠? 예. 취득가액을 우리가 10억에 신고했다고, 10억에 샀으면 10억에 신고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말하면 금액을 낮추더라. 그래서 세금을, 그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소치를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요걸 정부에서 정해놨는데, 이걸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근데 보통 실거래가의 약 70% 정해놨으니까, 이게 만약에 7억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1억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인정 안 하죠. 그죠? 얼마로 할까요? 7억. 5억에 신고해도 얼마로 하고? 7억. 8억에 신고하면은 8억. 그죠? 알겠죠? 여기 최소치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물건인데 이게 경매로 취득하다 보니까 유찰되다 보니까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에. 그런데 요 물건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 7억이다. 시가 표준액은 7억이고 실제 낙찰 가액은 6억이라면 이때는 얼마죠? 6억. 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이다. 그죠?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요거는 만약 요거보다 낮아도 요 금액보다 낮는 경우도 인정해 준다. 그죠? 요런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뭐죠? 국수, 공, 판, 장, 법. 여기 뭐죠? 국가. 그죠? 국가. 요거는 수입. 요거는 공매, 경매. 요거는 판결문. 요거는 법인장부. 요거는 법률, 공인중개사. 그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었죠? 화해 조서 있었죠. 그죠? 화해 또 뭐 있죠? 인락, 또 포기각서, 그리고 의제자백. 요런 거는 제외하죠. 그죠? 요거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걸로 보기 때문에 금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요걸 안 해준다. 요런 경우는 뭐라 한다 그랬죠?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 요 신고가액은 요게 원칙인데 요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는 말하면은 그죠? 금액을 우리가 낮추어 신고했다. 미달 신고 또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죠. 그죠? 무신고. 또 금액을 알 수 없는 뭐가 있죠? 무상취득. 그죠? 요런 거는 모두 다 우리 시가 표준액이다. 알겠죠? 요겁니다. 시가 표준액. 그죠? 그 다음 우리 요 세율, 취득세 세율 하면은 표준세율이다. 취득의 형태는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요거는 세율이 몇 프로였죠? 4%. 정려를 받아서 취득하면 얼마죠? 예, 3.5%.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면 얼마죠? 2.8%. 요 보존등기랍니다. 그죠? 신증축. 신축이나 정축은 얼마? 2.8%. 그죠? 요거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면은 4%. 정려받아서 3.5. 상속은 2.8. 보존 2.8. 요 신증축. 원시 취득을 말하죠. 그죠? 그럼 요 매매는 4%인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몇 프로? 3%. 요거는 정려를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자 몇 프로? 2.8%. 상속을 받았는데 요거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얼마? 2.3%. 요 공동 소유물을 분할을 해서 취득했다. 분할 따른 취득 요거 얼마? 2.3%. 그죠? 요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자, 만약에 농지를 정려받으면 몇 프로죠? 농지를 정려받으면은 예?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죠. 농지를 상속받으면 2.3이죠. 농지를 정려받으면 예? 3.5입니다. 그냥 3.5. 알겠죠? 누가 받았을 때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을 때 2.8이고 이거는 농지나 대지나 전부 3.5입니다. 알겠죠? 3.5. 요거만 농지 있잖아. 알겠죠? 3.5다. 여기 표준세율이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 이제 표준세율이다. 자, 우리 잠깐 책을 한번 봅시다. 예, 거기 보면은 과세 표준 95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95페이지. 그 95쪽에 가면은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그죠? 원칙은 신고가액이다. 아래 보면은 그 시가 표준액 나와 있고, 그 까만 데 보세요. 까만 데 보면은 그 창고에 보면은 시가 표준액 나오죠. 그죠? 요 시가 표준액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누가? 정부에서 결정하죠. 그죠?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요 시가 표준액이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 필지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이게 이제 공시지가 하는 게 공시.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요 시 알리는 지 땅지자잖아. 그죠? 땅값. 알겠죠? 공시지가. 이거는 우리가 열람할 수도 있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 매매하면은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 똑같습니다. 이 공시지가랍니다. 이걸 이제 필지별 공시지가인데 요걸 매년 정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근데 1년에 한 번 이상이지만 한 번 정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에 요 필지 수 있죠. 그죠? 필지 수가 약 한 2,700 약입니다. 약 2,750만 필지쯤 됩니다. 우리 전국에. 요 2,750만 필지 중에서 요 중에서 표준지를 결정합니다. 표준지를 50만 필지를 정해놓죠. 요걸 정해놓고 나서 요 표준지 땅값을 누가 정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값을 정합니다. 장관이 정하고 요 표준지 있죠. 그죠? 그 나머지 그러면은 2,700만 필지 있죠. 나머지 그죠? 개별. 요거는 각 시장 군수들이 정합니다. 시군에서. 그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는 장관이 결정하고 그 인근의 유사 토지 있죠. 그거는 이제 시장 군수들이 결정해서 이걸 결정해서 매년 6월 1일 날 공시합니다. 6월 1일 기준해서 공시한다. 그럼 매년 이걸 공시하게 되면 땅값은 매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예, 이게 매년 일정 올라갑니다. 요즘 뭐, 한 3% 정도, 물론 세종시하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전국 평균 땅값이 한 3%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공시지가라 이랍니다. 토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등급제였습니다. 과거 토지 등급제 이래가지고 뭐 1등급부터 300등급 나눠죠. 그죠?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로. 요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서 매년 6월 1일 날 공시합니다. 이게 이제 등급제에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1992년도부터 이제 바뀌어 나갔죠. 그죠? 벌써 이제 상당히 오래돼 한 25년 됐습니다. 그죠? 이때 시험 제도가 하나, 여담입니다. 뭐가 있었나 이러면은, 토지평가사, 그 다음에, 오래된, 공인감정서. 이런 이제 자격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인감정사하고 토지평가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말하면 이제 지적과 공무원들이 이제 정년하고 나오면 이제 이 자격증을 줬고, 요거는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인감사관 시험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는 1차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은 2차는 뭐 영원히 면제입니다. 2차는. 요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면제되고, 요 근데 1차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2년 동안 실무 수습을 거쳤습니다. 이제 감정원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이제 월급도 안 받고 이제 2년 동안 실무 수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요거 이제 합격하면은 요 자격증을 줬습니다. 공인감정사. 그런데 이 시험 제도는 요 1차 합격하고 나면 2년 실무 수습만 하고 나면 요거 2차 시험 볼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거는 면제니까 계속 이만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시험은 돼도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합격해도. 마땅한 그죠? 뭐 일감도 없고. 그런데 이게 요 등급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 공시지가가 누가 하게 되나 하면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이게 바뀌면서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제도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별 볼 일 없는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대단해져 버렸습니다. 감정평가사. 지금 감정평가사 괜찮죠. 그죠? 이 당시에 이때 감정평가사는 대단히 했습니다. 하여튼 최고였죠. 수입도 많았고. 아무튼 이 자격증이 지금 이래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감정평가사. 그래서 지금 이걸 이 땅값 공시지가 요 땅값 평가합니다. 요 땅값.
이거 하면서 일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시지가 제도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토지는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다. 요거 하나 알고, 그 다음 주택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하는데, 주택 요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고, 요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마당이 있으면은, 이걸 따로따로 정하다가 지금은 요걸 이제 합해서 요렇게. 건물과 토지를 요래 합한 가격, 요렇게 결정합니다. 요걸 우리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개별 주택가격이라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동주택가격이다. 그럼 이 말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라 하는 거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다. 알겠죠? 요걸 따로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거, 그걸 단독은 뭐라 하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뭐라 하고? 공동주택가격을 합니다. 요거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토지는 뭐라 한다? 시작.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라 하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다. 알겠죠? 요걸 뭐라 하죠? 시가 표준액이다. 알았죠? 그죠? 예, 시가 표준액. 자, 그러면 세율, 여기 세율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세율의 표준 세율.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 5년 동안에 계속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요거는. 여기 이제 표준 세율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 그 세율에서 표준 세율이 있으면은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중과세율.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 할 겁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조금 더 여기다가,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중과하는 거. 중과세율. 요 중과세율이 크게, 예, 중과세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사치성 재산. 여기에 대한 중과세.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의 공장 신설, 정설. 그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요것도 중과세겠다. 그죠? 세 번째는 수도권의 법인, 주식회사죠. 그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은 요것도 중과세.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가지다. 그 사치성 재산,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거 뭐죠? 5개 있잖아. 예? 별골, 오선주. 알겠죠? 별이 뭐죠? 요거는 별장. 골은 뭐죠? 골프장. 오는 오락장. 요거 고급 오락장. 요거는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게 이제 사치성 재산입니다. 별골 오선주. 알겠죠? 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다. 요 내용. 요거는 수도권의 서울 지역입니다. 공장 신정설.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중과세인데, 요거는 이제 몇 프로 중과세냐? 요런 이제 별장을 취득하게 되면은 요거는 표준세율에 8%를 추징한다. 그죠? 8%. 예. 그 만약에 별장을 내가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돈 주고 샀다. 그죠? 요 표준세율에다가 8%를 추징하면 몇 프로 되죠? 12%. 별장을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정려를 받았으면 얼마죠? 11.5%. 여기다 8%니까. 별장을 상속받았다면 얼마? 10.8%. 알겠죠? 별장을 하나 내가 지었다. 신축했다면 10.8%. 그 요 표준에다, 여기에다가 8% 중과세. 8%. 요게 중과세다.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하게 되면은 요거는 기본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여기에다가는 4%를 추징하겠답니다. 4%. 이 표준에다가 4%. 알겠죠? 그것도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입니다. 그죠? 요거는 약간 복잡습니다. 요게 왜냐하면 요 취득세, 원래는 취득세가 아니고 등록세 부분이 있던 건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보세요.
표준 요거는 플러스 8이 4잖아.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4입니다. 빼기 4. 빼기 요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 빼기 전에 곱하기 3배. 예, 요래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 이 과거에 이게 요거하고 요거는 원래 취득세고, 요게 원래는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요게 원래 취득세가 1번, 2번이 있었고, 등록세가 1번, 3번인데, 여기 취등록세가 통합됐거든요. 통합. 그 통합되다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세율이 같아져서 요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에다가 3배 마이너스 4%.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표준 플러스 8%. 알겠죠? 수도권의 공여 신정서는 표준에 얼마? 4%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 세율이다. 알겠죠? 그죠? 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세 부분.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책 보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세율의 특례 세율입니다. 특별한 경우. 요 특례 세율이 2개 나오는데, 여기 하나 뭐냐 하면은, 그 표준에서, 요 특례입니다.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한다.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게 있다. 요거 특례. 요 특례입니다. 요게 첫째, 그죠? 요게 뭐냐? 환매 등기. 환매 등기로 인한 취득. 두 번째는 법인의 그 합병이나 공유물의 분할 취득이고, 세 번째는 상속. 1가구 1주택 상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요 네 번째는 건축물을 이전했다. 요 이전의 경우는 표준 마이너스 2%. 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 마이너스 2%. 알겠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뭐 있나 이러면은, 이번에는 요게 특례가 2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2%만 과세한다. 2%. 요 2%만 과세하는 거는, 요래 할게 보세요. 요쪽에, 요 우리가 과세 대상 있잖아. 그죠? 요 부분에서 요겁니다. 2% 과세하는 거는, 요게 광어, 임목, 골콘, 종순요 있죠. 그죠? 요 밑에 여기 2%짜리입니다. 요게 2%. 요게 2%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그리고 아파트 뭐 같은, 그죠? 어떤 수리하는 개수, 개수는 수리 말합니다. 수리 등등. 이런 거는 모두 2% 과세입니다. 예. 광업권, 어업권, 임목, 요 회원권 있죠. 요 회원권하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개수 요거는 모두 2%짜리입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2%짜리다. 그래서 여기 특례 세율입니다. 이제 세율 구조가 모두 요거죠. 그죠? 요거는 표준 세율. 알겠죠? 표준 세율이고, 요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죠? 중과.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죠. 요거는 표준에서 2% 빼고 과세하는 게 요 네 가지 있다. 그죠? 환매, 합병, 분할, 상속, 이전. 그 2%짜리가 또 2%만 과세하는 게 있다. 저거. 광어, 임목, 골콘종, 성료하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그리고 개수 등등. 이런 게 2%짜리다. 알겠죠? 그죠? 여기 세율 구조입니다. 그 책을 잠깐 한번 봅시다. 교재. 그 101쪽을 보면은, 그죠? 101쪽에 보면은, 그 이제 세율이 나와 있죠. 101페이지에 세율 부분, 그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02쪽에,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제 표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표가 바로 요겁니다. 그죠? 요게 내용, 요거. 요 표고. 거기 보면 하나 우리가 이제, 주택이죠.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요 주택은, 요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는 세금이 몇 프로죠?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는 몇 프로죠? 2%. 9억을 초과하면은 세금은 3%. 그죠? 요게 주택 매매다. 그죠? 요거. 그죠? 거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죠. 그죠? 그 102쪽에 보면은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거기 1%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이다. 그죠? 2%.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뭐, 농지에 분석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요거 똑같은 겁니다. 예, 요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죠. 그죠?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기억하시고. 예, 다음에 아래, 그 참고해 보면은 1번,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죠. 농지는 전, 답, 과, 목, 4개. 그죠? 전, 답, 과, 목이다. 그걸 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뭐, 특별한 말 없네. 그죠? 다음, 뒤로 가면은 104쪽에, 예, 104쪽에 아래 보면은 그 중과세율이 나와 있죠. 중과세. 그 105쪽에 보면은 이제 중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나와 있죠. 그죠? 거기는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8%인데, 우리가 요 기본이 표준에다가 8% 더하죠. 그죠? 요거 할 때는 여기 하나, 요 말 하나 나옵니다. 중과 기준세율, 그 중과세 하는데 기준세율이 있다. 요 중과 기준세율, 요게 2%입니다. 2%. 그러면은, 중과 기준세율이 2%면은 요걸 말을 바꾸면은 그죠? 2%에다가 4배 곱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거 8%라는 거는 결국은 2%에다가 곱하기 몇 배인 거죠? 4배. 맞죠? 요걸 이제 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4배라는 거는 100분의 400. 알겠죠? 표현할 때. 요걸 이제 2% 우리가 중과 기준이라면, 뭐 요건 어떻게 할까요? 4%는 2%에다가 2배 한 거잖아. 그죠? 2배 했으니까 요거는 2배니까 표현 어떻게 하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예. 그 세율, 우리가 이래, 세율을 표현할 때 4배다 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100분의 400 이렇게. 알겠죠? 100분의 400 이렇게. 법에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100분의 400이다. 2%를 뭐랬죠? 시작. 중과 기준세율. 알겠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요거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요거는 뭐라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표준세율 곱하기 3배라 그랬잖아. 3배는 어떻게? 100분의 300. 100분의 300.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죠? 이렇게 2배니까,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그죠? 그 우리 책에는 그냥 뭐 4배 되어 있습니다만, 4배, 그 아래 쭉 내려가서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보면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말이 있죠. 그죠? 그 100분의 400, 4배를 100분의 400이다. 우리가 문제 나오면 이제 보고 읽으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다 하는 이해하면 되죠. 그죠? 100분의 400 나오면, 아, 4배다. 알겠죠? 그래, 이해만 그래 하면 되고. 다음에 아래 고개 보면은 이제 별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별장에 대한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그 제가 보면 1번.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 별장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주택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우리는 별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별장 뒤로 넘겨볼까요? 106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별장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은 요거는 별장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알겠죠? 별장이다. 그 별장이라는 의미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요 별장이라 하는 것은 그죠? 주택이죠. 그죠?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용인데 이걸 우리는 살림살이 안 한다. 그죠?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뭐 오락이나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거, 요거 우리가 별장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알겠죠? 별장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요런 경우가 이제 별장에 법으로 이제 요렇게 딱 해놨습니다. 주택에서 살림살이 안 하고 가끔 오락이나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걸 이제 별장이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시골집 있죠? 농어촌 주택. 요런 농어촌 주택에 보면 이제 시골에 부모님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죠? 간혹 뭐 애들 데리고, 그죠? 방학 때 한 번씩 놀러 갑니다. 그럼 이게 어느 날 이게 별장이 돼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 집은 비어 있고. 요런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만 요 규정을 딱 정해버리면 요게 별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농어촌 주택, 요런 경우는 요거는 별장에서 제외해 주겠다. 요런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한다 해서 요걸 법 규정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예, 참고란이 나와 있죠. 그죠? 제 위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주택이 나와 있다고, 그죠? 예. 그러면 규모는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다. 그럼 대지는 200m 이내, 200평 이하. 건물 면적은 150제곱미터죠. 45평 이하. 건물의 그 가액은 6,500만 원 이하다. 이런 농어촌 주택에 이제 요 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요 건물의 면적은 그 평으로 하면은 45평입니다. 150제곱미터잖아. 그죠? 45평이고. 요게 660이니까 200평 이하. 요 건물 값이 6,500만 원 이하. 이렇게. 알겠죠? 요런 이하 주택. 요 이하되는 거. 요런 거는, 예, 농어촌 주택이지만은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요거는 별장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알겠죠? 예, 거기 별장에서 제외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2번에 보면 골프장 나와 있죠. 그죠? 예, 골프장 2번에 보면 골프장 나와 있다. 그죠? 요거 별장은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요 골프장이다. 요 골프장은 우리가 이제 요 골프장이 있죠. 그죠? 요 골프장은, 신설, 정설. 요 골프장은 신정설. 요 골프장을 신설했거나 정설, 요거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신정설은 중과세. 그런데 요 골프장을 우리가 성계 취득하면 요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중과세 제외다. 요거는 중과세 제외. 성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골프장을 우리가 신설했거나 정설하면 중과세 합니다. 알겠죠? 골프장을 성계 취득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 골프장 하나 샀다 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골프장 하나 짓는다 하면 얼마쯤 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한 18억짜리잖아. 골프장 하나 짓는데. 적어도 한 1,000억 들어갑니다. 1,000억. 그런데 이걸 만약에 했죠. 이걸 중과세로 어떤 문제 생기나 이러면은 1,000억짜리를 만약에 지었다. 그죠? 이걸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하잖아. 그죠? 성계 취득하면은 세금이 아까 우리 골프장은 요런 거는 표준에서 몇 프로죠? 8%부터 보잖아. 그죠? 12%.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럼 120억이 취득세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샀다가 다음 사람 또 넘어가면은 다음 사람은 이게 취득가격이 얼마죠? 1,120억이죠. 다음에 또 사는 사람 여기다 또 얼마 내야 되죠? 또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매매가 안 됩니다. 한번 지었다 하면은 세금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떤 매매 이런 걸 갖다 그죠? 염두에 두고 이런 매매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뭐 한다? 제외해 주겠답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런 취지에서 성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요게 골프장. 그 골프장은 신설, 정설 시에만 중과세 한다. 그죠? 예, 다음에 아래고 내려가면은 고급 오락장이 나와 있죠. 그죠? 고급 오락장이라는 거는 뭐 카지노 같은 겁니다. 카지노, 뭐 이런 도박장. 그죠? 유흥 주점 같은 거, 요런 거고, 요런 도박장은, 고급 오락장, 카지노다. 뭐 열어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고급 오락장에 뭐 자세히 뭐 할 거 없고, 그냥 카지노 같은 거,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다음에 그 107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보면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그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죠? 10배. 10배까지다. 그죠? 그 창고에 보면은 뭐 고급 오락장 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말 때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고. 아래 네 번째 고급 선박 나와 있죠. 그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죠? 3억 초과입니다. 3억. 알겠죠? 예, 작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억입니다. 3억 초과되는 선박이다. 그런데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목적을 지나가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뭐 해양대학교 항해 실습용 배 같은 거. 요런 배는 제외됩니다. 그 여기 말하는 고급 선박이라는 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 요트 같은 거. 알겠죠? 요트. 요런 것은 금액은 3억을 초과하는 거. 요런 것이 고급 선박에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8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고급 주택이죠. 그죠? 우리 시험에 거기 이제 여기에서 사치정 재산에서 요 시험이 잘 요겁니다. 고급 주택. 알겠죠? 요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 요걸 조금 정리해야 된다. 예.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주택, 단독을 먼저 말씀드려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 고급 주택은 요 건물 면적이 100평, 요 건물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마당은 200평을 초과하고, 알겠죠? 200평 초과. 요 건물 값 있죠. 요 건물 값만 9천만 원 초과. 건물 자체가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을 넘는 주택. 요게 고급 주택입니다. 그 건물 면적은 100평을 초과하고 마당은 200평을 초과하고 요 건물의 가액은 9천만 원 초과하고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액은 6억 초과. 요걸 보면 고급 주택이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때 요 고급 주택의 규모는 보세요. 요거 있죠? 건물과 요거 세 개, 건물과 구청과 요게 동시 충족돼야 되고 또는 요거 요렇습니다. 다시 요거거나 또는 요거 동시 충족. 또는 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제가 요 적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요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 면적은 1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은 9천만 원 초과하고 그 가액은 6억 초과. 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 만족되어야 됩니다. 예. 건물 면적은 100평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 요거는 100평 넘어야 되고 요 건물 값만 9천만 원 넘고 전체 집값이 얼마? 6억 초과. 알겠죠? 예. 두 번째, 이번에는 마당이 200평 넘어야 됩니다. 마당이 200평, 부속 토지가 200평을 넘고 요 건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전체 집값이 6억 초과 하거나,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건물에 이런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단독 엘리베이터는 못 봤죠? 그죠? 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또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단독의 수영장 요런 수영장이 있거나 요 수영장 면적은 20평 이상 67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 있으면 요거는 고급주택이다. 요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인데 여기 또 최근에 그죠? 엘리베이터는 지금 없죠. 그죠? 거의 없습니다. 단독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었나 이러면은 법이 개정되면서 요게 6억 초과 요게 또 삽입되었습니다. 요 말이. 이거는 뭐 사실 삽입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죠? 여기다가 6억 초과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요거 보세요.
요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6억은 1, 2, 3에 다 6억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는 다 6억이 들어가는데 4번과 5번에는 6억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요런 경우가 이제 우리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규정입니다. 예, 요거 동시. 요게 3개가 같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200평 9,006억. 알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요게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알겠죠? 그죠? 네, 요렇게. 요거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그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 있죠? 그죠? 요런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복층구조 있죠. 복층은 274제곱미터입니다. 복층구조. 요거는 단층, 복층. 알겠죠? 그리고 6억 넘는 주택이다. 6억 초과. 공동주택 하면 이사하면 요게 약 4평쯤 나옵니다. 약 74평. 딱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약이고. 복층구조는 한 83평. 요 이상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 규정이 전용 면적이니까 그 공용 면적까지 하면 한 80평 넘는 거. 그럼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생각하면은 단독은 건평이 100평이 넘는 집. 알겠죠? 아파트는 80평 넘는 집은 고급주택이다. 그냥 머릿속 그냥 그래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알겠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알겠죠? 단독은 건평이 몇 평 넘는 거? 100평. 그 아파트는 80평 넘으면 고급주택이다. 알겠죠? 그래 알고 공동주택은 245, 복층은 274라 그랬습니다. 그죠? 넘고 6억이 넘는 집, 여기 고급주택입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예월 때 이런 겁니다. 요는 공동주택, 그죠? 요 예월 때는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2, 치에 맞게 살자. 요래 여우세요.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래 좀 유치하더라도 뭐 암기하는 데는 관계없잖아. 이사 오신 걸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알겠죠? 그럼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복층구조입니다. 그죠? 복층이 얼마나 그랬죠? 274조.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복층구조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1층이 250입니다. 제곱미터. 2층이 20입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죠? 270이잖아. 그죠? 그럼 1층과 2층 복층 구조인데 270, 합계가 270이죠. 그럼 270에서 안 되죠? 그럼 고급주택 아니죠? 그런데 요거 1층만 딱 보니까 245 넘잖아. 그렇죠. 그죠? 복층 구조로서는 요거 안 되지만은, 그죠? 단층 구조로서는 요게 넘죠? 그 요게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원래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니까 이거는 복층 구조는 요걸 또 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과서 못하죠. 그래서 또 법을 또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한계층이 245를 넘으면은 요거는 단층으로 보겠답니다. 요거 규정 적용하는 요거는 뭐가 되죠? 고급 주택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한계층이 245를 넘으면은 요거는 고급 주택이다. 예, 요거는 복층 구조로 안 보고 요걸 보겠답니다. 요거. 무슨 알겠죠? 그죠? 예, 요게 고급 주택. 다시 요 우리가 단독인 경우는 100평 9,006억. 알겠죠? 마당은 얼마죠? 200평 9,006억. 여기 뭐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응? 공동주택은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게 고급주택.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